미간에는 세로주름이 생길 수 있고 이마에는 가로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주름을 분류를 하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치료 접근을 하는데 제일 많이 오시는 게 2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각 단계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선복입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과 촬영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관심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혹시 저한테 추천해 주실 시술이 있으실까요? 추천 시술이요? 혹시 요 이마에 생긴 이마주름은 신경 안 쓰이세요? 이마주름이요? 이거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마주름이 생기는 이제 이유와 원리를 알면 이마주름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주름을 치료하려면 우리 이제 근육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얼굴에 표정을 짓게 하는 표정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찡그리고 웃고 눈을 크게 뜨고 감고 이런 근육들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 피부가 이러한 근육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있는 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접히고 펴지고 하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주름이라고 하는데 주름도 표정을 질 때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표정을 짓지 않아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피디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내가 표정을 짓지 않는데도 주름이 깊게 잡히신 거잖아요. 10대, 20대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을 졌다 폈다 반복을 해도 자국이 남지가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이제 얼굴을 짓는 습관이 누적이 되면요. 얼굴이 가만히 표정을 짓지 않아도 주름이 잡혀요. 미간에는 세로주름이 생길 수 있고 이마에는 가로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쉬운 예를 들면 저희가 바지를 샀어요. 바지를 처음에 입었을 때는 바지단도 깨끗하고 주름도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지를 입었다 말았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 어때요? 세탁을 해도 그 자리에 주름이 남잖아요. 요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 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이마 같은 경우에는 눈을 이제 감았다 뜰 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감았다 떴다 하시면은 이마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데 눈을 크게 뜨고 감으려고 하면은 이마 근육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습관을 조금 줄이면 아무래도 좀 이마 주름이 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마는 피부가 생각보다 많이 얇아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좀 빨리 올 수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마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야 이 노화에 의한 주름의 극대화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표정근을 조금 조절한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른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이미 주름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이제 주름이 생겼으면 시술로서 극복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마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딱 정면을 봤을 때 시선이 꽂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마주름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나이 든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걱정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부과에 치료를 하러 오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주름을 분류를 하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치료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잔주름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는 살짝의 잔주름만 있고 표정을 질 때는 이제 주름이 지는 거죠. 두 번째는 표정을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미 주름이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심해서 이마 주름의 깊이 자체도 너무 깊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이마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의 두께도 얇아지고 거칠거칠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저는 몇 단계예요? 우리 PD님은 거의 2단계이실 것 같은데요. 2단계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치료를 받나요? 제일 많이 오시는 게 2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각 단계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잔주름 정도의 수준이고 내가 이제 표정을 지을 때 이마주름이 생기는 경우를 말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이마 보톡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미간 보톡스를 함께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굳이 추가적인 시술을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또 재밌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 쌍둥이 연구라고 해서 한 명은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았고 한 명은 보톡스를 맞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더니 주기적으로 맞았던 한 명은 거의 이마주름이 없고 한 번도 맞지 않았던 분들은 육안으로 PD님처럼 2단계로 가는 이마주름이 생긴 거죠. 그래서 1단계인 경우에는 보톡스만으로도 예방과 함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증도인 경우에는 보톡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접혔다 폈다 생긴 주름이 아래로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좀 한 땀 한 땀 주름 주사를 놔서 그 공간을 채워서 자연스럽게 이마 주름을 개선시켜 드려야 하고요. 중증도가 높은 3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마 보톡스, 주름 주사뿐만 아니라 이마 전반의 탄력을 높여서 피부의 이제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서 고주파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이마의 탄력을 높일 수 있는 써마지나 버추 미세바늘 고주파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탄력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술들을 얼마 주기로 맞아야 하냐 해야 하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제 3-4개월 간격으로 1년에 3번 정도 하시면은 많은 개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술 후에도 이 간단한 이제 자국이나 멍 정도만 들고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마주름을 더 이제 악화시키지 않게 이런 시술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마는 정면에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깊은 주름이 있는 경우에 뭔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아니면 너무 인상이 좀 거칠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와 이마 근육을 쓰는 이 습관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이미 주름이 생겼다면 주름 주사나 보톡스 아니면 다른 시술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알차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